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토론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강의 내용을 갖다가 마지막 주 강의를 갖다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팀과 엔진의 그 패스트 파티시페이션의 6가지 단계를 갖다가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하는 거하고, 시각화된 자료의 콘티를 간단하게 제작해 보자 하는 2가지를 가지고 갔댔어요. 이거 너무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3장으로 하고 여기 한 장 한 장을 했잖아. 그랬더니 이게 팀마다 이 나머지 한 장을 갖다가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를 갖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 전략적인 마인드가 되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콘티를 먼저 할 거야. 콘티를 갖다가 먼저 하고, 그래서 콘티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이제 전체 그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큰 그림을 그 광고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 가지고 이 패스트 파티시페이션에 대한 발표를 갖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서비스 브랜딩, 우리 콘티나 이런 그 서비스 투 파티시페이션 등을 보면은 결국에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컴퍼니가 커스터머한테 했던 그 메이킹 프라미스하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가 실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가 그 이네이블링하는 프라미스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바이더가 실제로 커스터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키핑 프라미스를 하는 3가지의 프라미스를 갖다가 실제로 보여주는 거, 그것이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게 브랜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서비스라는 게 이제 여기서 강조했던 거는 컴퍼니하고 커스터머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바이더가 따로 있다. 그리고 요 3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 그림이 나는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 3가지 부분을 갖다가 다 브랜딩을 갖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이 제품 중심 브랜딩에서 기업의 브랜딩을 해주는 엑스터널한 요거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인플로이 간의 인터널한 브랜딩, 요걸 갖다 특히 이제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인터널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하고 컴퍼니 사이에서의 이네이블링 하는 그런 브랜딩, 이것도 역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거여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오늘 강의에 할 거예요. 우리가 요거는 지난주에 강의 때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요게 한 주, 나머지 요거 2개가 요번 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딜리버에 대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갖다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서비스 브랜드 요소는 뭐 이런 프라이스라든지 코어 서비스라든지 그 로고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브랜드를 갖다 구성하는데, 그걸 갖다 측정하는 사례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이런 서비스를 브랜드 할 때 중요한 3가지 포커스가, 첫 번째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딱 포커스된, 이제는 정말 포커스돼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걸 갖다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의 모든 구성 요소들 간의 컨시스턴시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떤 밸류를 갖다 제공할 것인지 하는 그 밸류 프로포지션 만들었던 게 클리어하게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돼야 된다 하는 이 3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포인트들이 전달되는 단계로 이 인게이지먼트 비헤이비어 얘기를 했고, 그 인게이지먼트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이 서비스 디자인 쪽의 컨설팅 펌인 엔진에서 사용하는 6단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인게이징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컨티를 만들었어요. 컨티를 갖다가 나와서 실제로 연기를 하게 한번 해볼까?
어? 그건 뭐 각자 팀의 그 저 디시전 메이킹을 갖다 존중하기로 하고, 컨티는 간단하니까 뭐 저 모든 팀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이렇게 바뀐 팀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이 아니라 말미에 바뀐 팀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팀 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의견 없대요. 우리는 세명이다. 너가 시작해. 그러니까 알았어.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나온 요리 직접 먹어볼 수는 없을까요? 저 결혼한 새댁인데 아무 요리도 못해요. 도와주세요. 네, 요리 진짜 맛있는데 어디 자랑할 거 없나요?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인데. 미라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들자. 먹고 요리하고 나누고. 아, 이게 미라쿡 앱이구나. 오, 이 사진 맛있어 보이는데? 요리 구경. 투표할 수 있어? 그래, 좋아요가 아니고 숟가락 누르고 요리 투표. 푸드트럭이 다음 주 이게 선정되면 이게 상용화돼서 이 음식을 내가 푸드트럭을 내 집 앞에서 먹을 수 있다고? 와, 푸드트럭 도착. 저기요, 이거 하나 주세요. 맛있어 보이네요. 너가 계속 하는데. 그다음 형이잖아. 너가 계속 하면 안 돼? 아, 요리하고. 너가 계속 해 그냥. 요리하기. 이거 남은 먹기 너무 아까운데. 진짜 이거 잘 만들고 누구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팔고 막 하고 싶은데 이거 어디 뭐 올릴 때 미라쿠. 사진 업로드. 오케이, 만들었으니까 사진 업로드. 듀르르. 아, 네. 미라쿠이시라고요? 제 요리가 선정되었다고요? 투표 진짜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적이 현실이 된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제 푸드트럭 오세요. 네, 제가 준비한 요리고요. 제가 미라클을 통해서 이게 상용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에게 판매하게 됐어요. 푸드트럭 판매. 푸드트럭 있네? 아, 오늘 장 보고 들어가 있는데 뭐? 푸드트럭 있네? 네, 고맙습니다. 맛있다. 근데 이거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요? 재료팩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걸 집에서 제가 그 레시피북을 보면서 그걸 집에서 만들 수 있다고요? 와! 재료팩 구매. 그래? 오케이, 집에서. 어머니, 저 왔어요. 근데 직접 요리해. 근데 잘 안 되네. 어떻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요리 경험 듣기. 이건 좀 바뀔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는 거라고. 고마워요, 미라쿡. 그러면 나의 경험도 내가 나눠볼까? 오케이, 난 이렇게 했어요. 미라쿡, 오케이. 요리로 기적을 만든다. 요리 경험 서비스. 미라쿡. 눈으로만 보던 요리 직접 먹어보게 되다니 미라쿡 좋아요.
요리 초보이던 저도 이제 요리 잘하게 됐어요. 와, 미라쿡 덕분이에요. 내 요리가 푸드트럭에서 판매되다니 기적이야. 미라쿡 사랑해요. 미라쿡 미라쿡. 주인이가 잠깐만 설명. 전 연기 안 할게요. 저희 콘티 두 종류 만들었는데 앞에 거는 좀 개념을 확실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좀 정말 최종 소비자들이 광고를 봤을 때 확 저거 되게 하고 싶다 저거 뭐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메리칸 셰프 영화에서 그 자막만 바꿔가지고 아들이 막 먹는 장면이 그냥 짱 맛있어. 뭐 아들이 아빠 미라클 나가 이런 식으로 자막만 바꿔서 이제 시선을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약간 그 아이폰 광고처럼 기능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소비자의 그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하는 그래서 이걸 쓰면 네 일상도 이렇게 뭐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같이 있어져 약간 그런 걸 위해서 말 하나도 없이 이제 행동을 쭉 보여주는 걸로 해서 쿡, 쉐어, 잇, 앤쿡 이런 순서로 진행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적은 귀인이가 그린 거예요. 잘 그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질문, 코멘트. 일단 우리 그 컨티는 자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면 없다. 야 너무 연기가 좋아서 없나 보다. 자 수고했어요. 이 팀은 이제 계속 이 컨셉으로 계속 가니까 그 상당히 안정화된 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은 왓썹 원썹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희는 사용자가 포토그래퍼도 있고 이거 의뢰자도 있어서 포토그래퍼는 일단 1번부터 6번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포토그래퍼는 아마추어인데 이번에는 약간 김미생 씨라고 이분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부업으로 뭘 할까 찾아보다가 이제 저희 포토박이 서비스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박이라는 개념을 새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포토 그 스팟별로 이렇게 포토그래퍼들이 모여있다는 의미로 거기에 박혀있다 이런 의미로 박이로 바꿨어요. 그래서 포토박이를 발견하고 이제 두 번째 화면에서 이거 전문 사진가가 아닌 저 아마추어라도 참여할 수 있네 이걸 발견하고 이제 또 나도 해보자 이렇게 용기를 얻고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북촌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이라서 저 북촌에 관한 상품을 개발해요. 그래서 상품명은 북촌 커리어 우먼의 나들이요. 이렇게 해서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4번에서 촬영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뭐 안녕하세요 뭐 제가 뭐 포토학입니다 이러고 열심히 찍고 몰래 도찰도 하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에서 대금을 수령하고 좋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피드백까지 받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저희 광고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포토그래퍼 관점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때랑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포토그래퍼한테는 어떤 베네핏을 제공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7번부터 12번까지를 통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7번부터 12번까지의 그 상황은요. 건우 씨가 있어요. 건우 씨가 여자친구와 이제 북촌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과는 조금 색다른 그런 데이트를 하고자 인터넷에 북촌 색다른 데이트를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희 서비스가 뜨는 거예요. 북촌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색다른 데이트를 해보라고 하면서 저희 키워드 광고가 뜨는데 저희 그 키워드 광고할 때 저렴한 이거를 강조를 할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진짜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를 타겟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1인당 2, 3만 원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하고 그 저렴한 가격을 강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건우 씨는 평소에 스냅 사진을 여자친구하고 찍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찍다가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길래 이거는 뭐 아이맥스 영화 보면서 여자친구랑 같이 팝콘 먹는 값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은 포토박이 사이트의 첫 화면을 건우 씨가 탐색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모니터를 크게 보여주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사진을 크게 보여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건우 씨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아, 이 포토박이 이용해도 괜찮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제 촬영 당일로 넘어가요. 촬영 당일에 이제 포토그래퍼와 만나야 되는 그 약속 장소가 있는데 그 약속 장소가 바로 저희와 제휴를 맺은 카페입니다. 저희가 원래 예약자만 가져가기로 하다가 이제 실시간도 플러스 시키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시간을 플러스 시킬 때 그 실시간 저희 그 QR 코드 같은 거를 삽입한 입간판을 저희와 제휴를 맺은 카페 앞에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포토그래퍼와 클라이언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두 커플이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거 몰랐는데 실시간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촬영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촬영하고 있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 컷으로 갑니다. 첫 번째 컷은 디렉션 컷이에요. 포토그래퍼가 이렇게 뭐 건우 씨한테 이렇게 꽃을 주는 장면을 연출해 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해주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파라치 컨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스냅 사진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진짜 파파라치 경험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무의식 중에 건우 씨랑 정주 씨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포토그래퍼가 와서 찍는, 그냥 몰래 찍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박이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지역에 전문화된 포토그래퍼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북촌의 곳곳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뭔가 사진 플러스 여행의 느낌으로 저희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북촌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서 이 커플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사진 찍기도 하고 여행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다음으로는 이제 촬영이 끝나고 받은 사진들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이 이야기를 나눌 때 대사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파파라치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몰랐던 거죠.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를 몰랐는데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안 거예요. 그 포토그래퍼가 그 순간 포착한 거를 보고 이렇게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그 사진을 넘어선 어떤 돈독한 관계 형성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넣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광고를 마무리하는 컷입니다. 저희 슬로건을 아직 확실히 정한 거는 아닌데 저희 슬로건을 싸다, 즐겁다, 새롭다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뭐 포토박이를 검색해 달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저희 광고를 끝맺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커스가 그 하이엔드가 아니라 그싼 고객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스냅 사진 서비스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둘까 생각을 하다가 솔직히 기존에는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들을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 차별화를 두려면 저희는 그냥 사진계의 저렴이 이렇게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좀 거기 비슷한 말인데 싸다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싸다 싸구려 이렇게 같은 반복이잖아요. 막 어감이 약간 그래서 좀 싼 느낌은 들지만 싸지 않는 느낌이 드는 말을 찾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바로 싸다니까 싸면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이제 안 좋은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역 전문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스코프를 넓게 잡아서 좀 여행이랑 좀 결합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 만약에 이제 영어 버전이 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또 사진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거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아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설명 듣다 보니까 그 스토리보드랑 조금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다 이제 공유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은 아니지만 기능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콘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콘티가 이제 딜리버리 과정에 저희가 있으니까 좀 초기 사용자라던가 이제 유저들을 끌어들이는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이제 뒤쪽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커플들이 몰랐던 그런 뭐 이렇게 제가 알아채지 못했던 남자친구의 그런 거를 알아채는 그런 스토리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 좀 강조하는 좀 이런 말랑말랑한 콘티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수고했어요. 박수. 그 발표 중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최종 발표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는 멘트가 있어. 그게 무슨 멘트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종 발표할 때 한 방에 가게 만드는 멘트가 있어. 저희를 그러니까 맛을 가게 만드는. 그게 저런 거거든. 그거 비슷한 서비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특히 외부심사위원들은 잘해, 그런 말을. 특히 어떨 경우에 더 잘하냐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본 것 같아요. 이러면 완전히.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과 일단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리서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서비스랑 어떻게 다른지가 그게 그 표현이 돼야 돼요. 그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하여튼 이 팀은 그런 점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서비스랑 어떻게 다른 점이 뭐가 초점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조금 클리어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은 우리 토마토 라멘.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동현이 마스크도 대고 빨리 해봐라야. 콘티가 말이 없는 거라서 연기를 하면 이거를 오 좋다. 말없이 내면 연기. 내면의 연기. 시작하시죠. 관객이 나부터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저희가 그러니까 세 가지 스토리를 짰어요.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 유저들이 관객 입장이 있고 공연하는 사람이 있고 카페 주인이 있으니까 그 각각 이제 세 개의 이야기가 있어서 뭐 마지막에 한 곳에서 만난다 이런 좀 감성적인 콘티를 짜봤어요. 그래서 관객 네. 그러면 말없이 한번 연기를. 쿨쿨. 관객입니다. 관객. 쿨쿨. 오. 그래서 일상에 치여 사는 복학생입니다. 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네, 설명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혼자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외로운 감정을 이제 느끼다가 버스킹 어라운드 앱으로 다른 공연자가 공연하는 영상을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가다가 이제 무작정 합정에 내려서 그 오늘 공연한다고 봤던 버스킹 어라운드 앱을 킨 다음에 그 카페에 찾아가서 들어가는 순간까지를 관객의 입장에서 첫 번째 콘티로 짰습니다. 또 다음. 네, 그리고 버스커 입장에서는요, 좀 약간 아이유 분위기 같은 좀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소니인가 그 헤드폰 광고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유가 막 뭐 공연을 준비하면서 막 기타도 쳐보고 막 혼자 막 못 풀고 막 이런 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감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공연 날이라서 혼자 막 신나서 연습도 해보고 막 이제 그 알람이 이렇게 뜨면은 뭐 미소를 짓는다던가
그러다가 이제 목도 풀고 막 이렇게 힘차게 카페로 가서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중할 거는 아무래도 네, 버스커들이 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좀 그런 설렘이라든가 네, 그런 걸 잘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카페 주인인 경우에는 지금 그림은 조금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약간 커피 프린스 같은 그런 젊은 사장님 느낌의 사장님이 나와서 막 되게 의욕 넘치게 막 이렇게 준비도 하고 아침에 막 커피도 마시고 이러다가 그 이제 한쪽에 저희가 프로모션하는 방법 중에서 실제로 카페에 이렇게 스툴이랑 기타를 설치해 놓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세팅을 하고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또 오는 손님들한테 막 오늘 공연 있어요 막 이러고, 오는 손님들은 오늘 여기 뭐 있냐고 하면서 준비를 다 마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명씩 그 카페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디디는 모습이 나오고, 또 막 불을 이렇게 탁 켜고 이제 공연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질문, 코멘트.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자, 이 팀은 그 연습실 대회에서 이제 카페로 돌면서 마켓이 커졌고, 이제 조금 더 크게 대상을 갖다가 확대하는 작업들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스코프를 갖다 조금씩 넓혀가는 게 맞는 디렉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갖다 다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은 자연밥상. 저희가 이제 광고 콘티를 생각할 때 참고했던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스니커즈였나? 그런 광고는 혹시 아시나요? 그게 이제 남자랑 여자랑 나와서 처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여자가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막 물어보면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도 여자가 화나는 그런 상황이 한 3개 정도 반복이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결국에 스니커즈가 딱 나오면서 답은 이제 배고파서 그러는 거니까 먹을 거를 빨리 줘라 이런 광고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가 되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긴 했어도 되게 딱 핵심적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잘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약간 비유적이지만 저희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는 컨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남자랑 여자가 이제 신촌에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남자가 이제 나름 준비를 한 카페가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는 카페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화가 딱 나가지고 왜 이렇게 나에 대한 배려가 없어? 헤어져라고 이제 쏘아붙이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이제 하이힐을 신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당황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럴 땐 여기 신촌, 저희 앱 이름이 여기 신촌이거든요. 이럴 땐 여기 신촌 하고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조모임을 하는데 뭐 4월 1일, 4월 8일 계속 매일 같은 장소에서 이제 조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신촌에 좋은 비프랜차이즈 카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장소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보물적인 숨어 있는 카페를 저희 앱이 이제 소개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두 번째 상황을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같은 장소에서 조모임을 하다가 이제 화가 난 이제 이 남주가 이제 신촌에 괜찮은 카페는 여기밖에 없냐? 새로운 곳을 찾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다시 나오는 화면이 이럴 땐 여기 신촌 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신촌 앱을 사용했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즐겁게 뭐 데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희 앱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했을 때의 목적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서 이런 콘티를 뭐라 그러지? 네, 티저 광고 같은 효과를 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광고에서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저희 서비스의 특성은 실시간으로 보물 같은 공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랑 비프랜차이즈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프랜차이즈 중심으로 가는 건지 네, 저희가 이제 카페랑 연동을 할 때 프랜차이즈는 빼고 제외하고 이제 비프랜차이즈의 신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랑 이제 연동이 되는 카페들을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옛날에도 많이 나왔겠죠. 이게 신촌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약간 그래도 이제 만약 신촌을 한다고 하면 신촌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연세대 학생들은 이제 그 신촌 3번 출구 2부터가 신촌이라 생각하겠지만 또 서강대는 또 이렇게 그 밑에까지도 신촌이라고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강대 방향에도 좀 괜찮은 데 있으니까 그 범위를 좀 잘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희동 같은 경우도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 약간 이런 복잡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거기 괜찮은 데 많으니까 그런 작업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 여기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경남호입니다. 신촌 그 디자인으로 하시다가 그러면 이제 카페 알려주는 앱으로 바뀌신 거 맞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네. 실시간으로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서비스를 생각했던 게 저희 이제 다 아시겠지만 조모임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굳이 들어오고 싶지는 않고 밖에서도 충분히 조모임을 할 수 있는데 매번 가는 곳을 가기보다는 또 오는 길에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어디 갈지 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실시간으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자리가 비어 있는지 얼마나 비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사용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해시태그를 달아서 저희 원하는 카페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거기서 검색을 하면 그 해당되는 카페 리스트가 쭉 나열되는 형식으로. 네, 그 카페 현재 그 자리가 있는 거 여부도 알아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시스템에서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저희 지금 서비스 블루프린트 다시 짰는데 그 보실 준비가 될 건데 처음에 영업을 해요. 사람들끼리 이제 처음에 영업을 해서 신촌 범위 안에 있는 카페에 가서 사장님용 앱을 제공할 거거든요. 간단하게 온오프 기능을 줘가지고 이 시간대 사장님이 온을 해놓으면 그게 정보를 검색할 때 뜨게 만들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냥 저희가 예전에 이 친구랑 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 저희도 되게 한 2년 전부터 되게 가지고 있던 고민이 신촌에서 어디 가는데 자리 없는 게 정말 페인 포인트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그때 저희가 도달했던 솔루션이 포스기 보면은 되게 포스기에 테이블 바이 테이블로 주문 메뉴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주문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 업소가 자리가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여부를 알아가지고 이거를 네트워크에 연결시키면 어디가 비어있고 얼마만큼 있다 이걸 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카페가 유독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불제더라고요. 아까 선불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스기 뭐 테이블별 안 들어가지고 자리를 파악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 카페 분들이 되게 1인이나 2인들이 있어가지고 자리가 우리 꽉 차 있다 안 꽉 차 있다 이거 온오프로 하기가 되게 인센티브가 네. 저희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포스기를 연결시키면 좀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포스기 개인적인 기계를 공동으로 엮는다는 게 사실은 가게 입장에서도 싫어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는 그냥 포스기를 연동시키기다 보다는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냥 간편하게 온오프.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은 꽉 차 있는 카페예요. 꽉 차 있는 카페인데 그럼 사장님이 우리 카페가 꽉 차 있다고 그거를 켤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꽉 차 있을 때는 안 킬 건데요. 그러니까 비어 있다고 할 때만 온인 거인 건가요? 네? 비어 있다고 할 때만 온. 네네네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꽉 차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오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프를 할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차이가 없으니까요. 자리가 없어도 예를 들어 커피만 마시고 나갈 수 있는 고객도 있을 거고 조만간 오는 사이에 어떤 고객이 나갈 수도 있는 거인 것 같은데 사장님 입장에서 유인이 약간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서비스가 많잖아요. 뭐 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내 주변에 어떤 장소가 좋은지 이런 걸 알려주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야놀자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는 카페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모텔이라던가 이런 다른 더 다양한 장소를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가 과연 신촌만 제공했을 때 다른 서비스에 비하여 어떤 강점을 가지는지 어떻게 고객을 유인할 건지 저는 사실 조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질문드리고 싶어요. 저 이게 덧붙인 건데 전에 이제 문화인류학과 프로젝트로 신촌 비슷한 프로젝트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신촌 옛날에는 그 블루스의 거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홍대 이전에 음악이 가장 번성하던 곳이었고 그래서 은근히 막 그런 음악바 같은 게 남아있는데 꽤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술 마시는 데고 게다가 이제 점심시간 때는 이제 자리를 비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공간을 이제 조모임이나 아니면 각종 신촌에 있는 커뮤니티 그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려는 작업을 했다가 이제 한 학기다 보니까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좀 돌려보면 공공 프로젝트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신촌 포럼도 있고 그 신촌대학교도 있으니까 좀 그쪽에 좀 잘 물어봐서 그런 신촌에 있는 좀 뭐 유휴 공간이라고 할 때 너무 다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밤에만 좀 업무를 돌리는 그런 음악바 같은 데를 위주로 좀 돌려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면 은근히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서 네, 뭐 시바법도 있고 여기 뭐 등등 많거든요. 실제로 시바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사장님이 이제 우리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열어준 적도 있는데 결국 지금 알아보니까 그냥 한 학기 프로젝트 하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물어봐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이 팀은 이제 신촌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당연히 신촌에 특화된 서비스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이게 신촌을 갖다 벗어나게 되면은 서비스에 끌고 갈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베네핏이 뭔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제공하는 게 이 팀의 그 핵심 역량인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서비스는 이럴 때 여기 신촌이지만 그게 스케일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내가 여기 신촌에서 배운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코어가 되는 스킬셋이어서 그걸 갖다가 이 다른 동네, 다른 나라에까지도 저걸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을런지 하는 것들을 갖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포스퀘어랑 비슷해지는데 그런 포스퀘어랑 비슷한 걸 갖다가 회피하면서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을 갖다가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서 이제 승부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특히 포커스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갖다가 전개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은 골목대장. 자. 저희는 일단 콘티는 약간 신비주의 버전으로 하기로 해서 이게 네, 그래서 그냥 보면은 회사에서 찌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집에 와서 침대에 눕는데 푸시 알람이 와요. 그래서 내일 아침을 선택해 주세요 하는 푸시 알람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대충 내일 아침은 뭐 활기찬 아침 클릭하고 이제 잠이 들고 이제 일어나서 여기서 저희가 좀 보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음악 알람이 오는데 그게 띵동 띵동 하는 벨소리로 와요. 그래서 마치 이게 도착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경험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알람이 어떤 신호가 오면은 알람을 이렇게 알람을 듣고 보통 일어날 때 X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음악 받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패키지에 얼라인된 음악이 재생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들으면서 뒤척뒤척 하다가 일어나고 패키지 받으러 이제 수거를 하러 가는 거가
다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즐기는 모습이랑 같이 저희 서비스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AM559로 바꿨는데 그런 브랜드 노출까지 하고 끝이 날 예정입니다. 잘 잤어요는 저희가 안 쓰게 된 이유가 잘 잤어요라고 했을 때 주고자 했던 밸류는 누가 나를 챙겨주는 느낌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좀 더 생산적 독립이라는 밸류에 포커싱을 해서 좀 브랜드 자체를 바꿔서 그거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이나 커멘트. 어떤 앱을 들었는데 알람 앱인데 세면기를 찍어야지 그 알람이 멈추는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찍은 사진을 똑같이 찍어야지 되는. 네, 그래서 그걸 좀 아이디어를 빌렸으면 오는 패키지를 찍으면 알람이 비로소 멈춘다면 뭔가 너무 기분이 안 좋나? 약간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옵션으로 그냥.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리고 1인 가정이나 이런 싱글 패밀리나 이런 쪽에 대한 니드가 상당히 있어서 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니드들을 갖다가 잘 보충을 하는 것 중요하고, 또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랑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 갖다 포커스하는 것도 중요해. 자, AM 5시 59분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 우리 타인의 서재. 이 팀이 제일 마지막인 이유는 대대적으로 뭐 재수정을 하면서 제출이 좀 늦었어. 그래도 하여튼 올려놨어요. 여러분, 설명하시길 원하시나요? 연기하시길 원하시나요? 근데 제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연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응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서비스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레이션이랑 연기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네, 저희가 이번에 서비스를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홍나무 씨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교수님 혹시 진통의 과정도 약간 같이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은 바뀐 것만? 네. 그러면은 그냥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시 공항도 갔다 와보고 조사도 해본 결과, 그러니까 본질은 정말 기다리는 잉여 시간, 그리고 뭔가 아날로그한 감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중고 서점에 가더라. 그래서 그걸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적인 장소가 어딜까 고민을 하다가 대학로다 해가지고, 대학로에 연극 보러 간 사람들이 정말 그 잉여 시간 발생한 것들이 되게 많고, 만남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대학로는 오페라나 이런 영화를 보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도 사람들이 연극하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을 만나는 곳이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중고책을 팔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맥락과 함께 중고책을 파는 서비스로 다시 리포지션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좀 초점을 맞췄던 가치가 그 중고책이 새 책보다 나은 점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중고책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새 책으로 바꿔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고책이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중고책이면 가능한 거는 흔적이라는 게 가장 큰 밸류였고, 옛날에 중간 발표 때도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흔적이라고 하면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피지컬하게 눈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흔적이에요. 보이는 흔적은 말 그대로 책에 있는 그 메모나 밑줄 긋거나 아니면 뭐 써놓은 것들이 되겠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러워 보이거나, 또 이걸 보는 거는 재미가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여기다 쓰게 할 유의는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안 보이는 가치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한 책이 예를 들어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이 나한테 오기까지의 이 중고책이 여러 사람을 거쳐서 왔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흔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을 보고 어떤 여자가 나는 이 책을 보고 내 남자친구에게 뭐 프로포즈할 멘트를 찾았어라던가, 어떤 이 책과 내가 갖는 그런 작은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를 흘끗 보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를 하면 나레이션이고요. 이 목소리 하면 책이에요. 냉혈이 이름은 냉정과 열정 사이 로쏘이다. 냉혈이는 냉혈이는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태어났다. 냉혈이 주인공. 현영이는 냉혈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줬다. 주인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뭐야? 아. 네. 냉혈이는 여러 주인을 만나면서 점점 낡아가고 헌책이 되어갔다. 첫 번째 주인, 두 번째 주인, 그리고 가끔 상처를 받기도 했다. 아니요. 그렇게 여러 주인을 거쳐간 냉혈이는 타인이 서재로 들어간다. 타인이 서재로 들어간다. 냉혈이 안에는 난잡하게 쌓여있는 낙서가 있다. 낙서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 참 좋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너는 뭐라고 생각할까? 헐 대박. 로마 시대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난잡하게 쌓였던 책들은 책갈피로 정리된다. 책갈피. 책갈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갈피들이 너무 많이 쌓인 나머지 책갈피들은 온라인으로 들어간다. 핸드폰 없어. 네. 너무 많이 쌓인 나머지 온라인으로 들어간다. 잡아. 들어갔어요? 아, 하기 싫어. 온라인 앱에서 책과 함께 제목이 등록된다. 그러다가 주인이 공유하기를 발견한다. 공유하기 버튼이 있네? 눌러줘. 그러자 책이 페이스북을 들어간다. 와, 페이스북이다. 와, 페이스북 재밌다. 그렇게 냉혈이는 페이스북을 놀러 다닌다. 그렇게 놀러 다니는 냉혈이 다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온다. 그리고 주인에게 자신에게 쌓였던 얘기들을 한다. 저 그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이런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런 얘기도 있었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새 주인과 냉혈이는 만족하면서 끝. 책갈피로 정리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해요. 여기 자세히 설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 책을 인화해서 표현했던 이유는 그 책의 전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약간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인 그 단계를 광고 콘텐츠에 다 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설명하자면 그
셀릿이라는 전자기기 판매 앱이 있어요. 보면은 거기 사진 이렇게 3장 찍고 뭐 상태 같은 거 메시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맥락이 엄청 길게 들어갈 게 아니고 이게 저희 책갈피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기역자로 들어가서 책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건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줄글 정도만 같이 책을 판매할 때 이 책에 관련된 나의 사연 혹은 맥락을 같이 기재해가지고 판매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가져서 책을 수거하고 금액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쇄할 때 책 이름하고 등록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DB에 구성되어 있으면 그거 자동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저희 책갈피를 뽑아내고 사람이 그걸 책 바이 책으로 꽂아놓는 형식으로 책에 꽂혀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뭐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팔 때 이제 매대에 이렇게 꽂혀져 있다는 거죠. 아, 네, 책 안에. 네. 그 책이 페이스북에 올라간다는 게 그 어떤 개념인지 좀 헷갈려서요. 그 아까 보여준 그 책 그 사연 아래쪽에 QR 코드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저희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책이 있다가 런나스틱이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 QR 코드 그 딱 책갈피에 있는 그걸 인식하게 되면은 자기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누가 어떤 책을 어디서 산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공유하기에 있어서 네. 자기가 찍은 페이지라든지 문구 직접 적은 게 공유가 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 자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책은 자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책을 올리는 거예요? 저희 스토어에 산 책에 한해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서비스입니다. 네, 책 한 권 한 권마다 QR 코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에 한해서만 그 콘텐츠들이 공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서비스가 저거 책이 지나온 흔적을 보는 게 처음 책을 사는 구매자가 접하게 되는 터치 포인트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읽었던 책을 다시 중고 시장에 내놨을 때 그 책들이 가게 되는 흐름을 이전 주인도 되게 관심이 있어 할 것 같거든요. 그 점도 그 점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판매자도 중요하지만 공급자들도 정말 양질의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책을 좋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저희는 맥락과 맥락을 이어주는 거고 책은 거기에 굿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팔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 되게 좋은 맥락을 샀던 소비자가 이게 다시 그 공급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맥락 가지고 있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책이 누군가에게 언제 어떻게 팔려 나가는지 이걸 갖다 만약에 다시 푸시 알림 형태로 이렇게 띠링하면서 알릴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거기 그러니까 누가 책을 빌렸는지 다 써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진짜 FC도 좋지만 감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알라딘에서 하는 그 도서 SNS 있잖아요. 북풀이라고. 그런 데서는 이제 그 사진 책 페이지를 사진을 저희가 앞으로 할 예정 그게 사실 그 저희가 QR 코드가 있는데 그게 동일 책인 하에서 동일 QR 코드를 가져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같은 책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들이 공유한 콘텐츠들이 쌓이게 해가지고 그 카테고리 바이 카테고리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더 디벨롭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이제 수업이 거의 끝나다 보니까 이제 저 릴레이도 잘 된다. 마이크 릴레이도. 제가 알라딘 서점 최근에 몇 번 가봤는데 그때 되게 아쉬웠던 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딱딱한 고전서적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학혁명 기도 같은 게 거기 이제 어떤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서 지금 들어갈 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는 책 종류가 되게 제한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여행 컨셉을 공항에서 포기하고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저가 결국 우리 여행이라는 한정된 콘텐츠, 작은 콘텐츠 안에서는 이거 공급을 못 뽑아낼 것 같다, 맥락을 담은 책을. 그래가지고 일단은 모든 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막 토마스 쿤의 막 과학구조의 혁명 이런 책이 맥락 저는 담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게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카테고리 확장을 위해서 공항을 포기하고 지금 대학로로 온 거기도 한데 실제로 이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아마존 같은 건 정말 되게 서점이 여러 개, 국내 여러 개 있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대학로에 있는 단 한 개의 서점이고 롱테일적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 인구 4천만 중에서 여기 공급할 정도, 공급과 수요가 돌아갈 정도의 책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한 개의 서점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할 수도 있는데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데요. 지금 저기 책갈피에다가 쓰잖아요. 네. 근데 고객이 그 책에다가 뭘 쓸 때 책에 바로 안 쓰고 책갈피에 따로 써야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책카피가 위 있다는 그 전 사람의 맥락이라는 거를 확실히 일단 고정을 했는데 이 보면은 이게 하단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여기다 또 뭔가 기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책에도 기재할 수 있고 여기도 뭔가 다른 거 기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책에다가 밑줄 긋고 이런 거랑은 다른 맥락인가요? 사실 이거는 좀 더 뭐가 됐든 간에 얘는 그 책에 퍼져 있는 맥락하고 별개로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 다음 사람이 또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는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할지는 좀 더 아직 고민합니다.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 뒤에 저는 약간 중국 책에서 약간 벗어난 그냥 아이디어 생각난 건데 이 책이 물리적으로 한 번 몇 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책의 내용만 적히잖아요. 근데 막 냉장과 열정 사이라는 책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더 많이 정보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약간 물리적인 책 말고 약간 이제 전자로도 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몇 페이지 어디에 이걸 남기면은 그 부분에 내가 느낀 점을 적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도 음악이 나오다 어느 부분에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데 댓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시간마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맞습니다. 그 사실 구글 닥스에도 보면 사람들 옆에 딱 메모 남기고 거기서 메모 대화 이루어지는 것처럼 고민해 볼 수 있는 점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이 팀은 아주 막판에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갖다가 바꿨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일비재하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비스를 중간에 바꾸는 케이스를 많이 봐. 한 번도 안 바꾼 팀은 굉장히 복받은 팀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조금씩 바뀌거든. 근데 이제 그런다는 거는 나는 그렇게 나쁜 사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다만 일이 많지. 이제 앞에 부분을 갖다가 컨시스턴트하게 만들려면은 일이 많기는 하지만 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 바른 선택을 한 것 같고 이제 특히 오늘 나왔던 얘기처럼 그 책을 통해서 관련되는 타이틀, 그 책 자체에 대한 흔적도 있지만 그 책이라고 하는 걸 전체 같은 책 열정과 그 같은 타이틀의 책에 무여져 있는 것들도 스케일업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스케일업한 쪽으로 왔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전체 콘티를 갖다가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티 보고 나서 전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콘티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서비스의 핵심적인 베네핏을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브랜드의 특성을 충분히 강조는 하되 너무 많은 얘기를 갖다 넣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아까 용우가 나와서 이렇게 무언가로 하려고 하다가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지? 전달이 안 되니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는 메시지가 전달이 될까? 아까 우리 브랜드의 3가지 원칙 기억나죠? 첫 번째가 포커스예요. 첫 번째가 포커스고 두 번째가 컨시스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해당되는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컨시스턴트하게 전달할까?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수연이처럼 펄쩍펄쩍 뛰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돼도 좋지만은 걔네들이 임팩트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 관련해가지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코멘트에 있는 사람? 없으면은 지금 5분이거든요. 우리 10분 쉬고 15분에 만나서 다음 세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와 있지? 우리 그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6가지 패스에 대한 거 한 팀 발표를 갖다 마저 듣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패스트 파티시페이션 6가지 단계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고 발표할 조는 자연밥상이에요. 자연밥상인데 자연밥상도 많이 바꿨어. 많이 바꿔서 이 블루프린트를 갖다 새로 만들었고 블루프린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다시 그 수정을 했고 그러고 이제 여기에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달았어요. 근데 앞에 우리 단계에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블루프린트나 비즈니스 모델은 설명할 필요 없이 요 인게이지먼트 모델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저희 조원들이 목이 말라서 커피를 마시러 가가지고 안 오고 있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서비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촌에 이제 실시간으로 장소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했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언에어 상태에서 고객을 유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보도자료 배포나 뭐 커뮤니티 앱 배너 광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좀 포커싱을 한 게 조모임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모임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뭐 PPT 템플릿이나 뭐 글꼴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을 처음에 약간 호기심을 일으켜서 저희 앱에 대한 관심을 약간 유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촌에 사실 플레이버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플레이버스가 하는 역할이 신촌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플레이버스랑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플레이버스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 광고 공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살펴보니까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냥 뭐 이미지만 갖다 붙여놓은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저희는 그 공간들을 이제 서대문 구청과 플레이버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좀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용적인 문제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사실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주변 이제 상인들과의 영업이 최우선 돼야 되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처음에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이게 가입비를 따로 먼저 받지 않는 형식이다 보니까 대신 가입을 받는 대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저희의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도 같은 경우에 조모임을 하러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의 도서관 같은 공간들을 되게 조모임의 제일 1차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보통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서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기 신촌이라는 앱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는 생각해봤어요. 생각보다 뭐 배너 광고나 이런 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짜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어웨어 단계에서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가 가장 기본이니까 기본은 당연히 하자는 생각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그
그다음에 플레이버스의 처음에는 이제 광고 공간을 활용했다면 이제 플레이버스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이제 상세한 설명이나 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전시 공간도 있고 해서 그 공간들을 조금 더 활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앱에 이제 이용료를 내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광판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하단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그냥 앱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플레이버스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자주 비어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앱을 검색했을 때 쭉 앞에 있는 애들이랑 쭉 같이 가요. 주 이용하는 통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플레이버스 이런 공간들로 활용되고 미디어폴 이렇게 활용되고 그래서 플레이버스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회원가입을 유도를 하려고 하냐면 네, 이게 처음에는 플레이버스나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 대신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약 내역을 확인하는 거는 앱을 설치하고 가입을 해야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따로 표시된 거는 이제 초록색은 일반 사용자분들을 위한 일반 사용자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 거고 파란 공간은 이제 상인분들과의 연계를 생각해 본 건데요. 상인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저희 앱에 가입하게 유도를 할 거냐면 이 앱의 하단에 광고란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그 광고란은 이게 실시간 광고 마찬가지도 실시간으로 연동되게 만들어서 만약에 제가 카페 주인인데 이게 오늘 예약 내역을 봤더니 2시부터 4시까지가 나는 손님이 필요한데 그때 손님이 비어 있다. 그러면 딱 그 시간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당일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사실 광고라는 게 광고를 하기 전에 되게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길잖아요. 이미지도 제작해야 되고 뭐 문구도 막 되게 고심을 하고 이러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 템플릿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레고처럼 레고나 뭐 레고 같은 경우에 기본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가게 주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냥 간단한 문구만 넣으면 딱 결제만 하면은 진짜 간단한 광고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딱 뜰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네, 사실 저희는 앱이 되게 간단해서 사용자들한테는 튜토리얼을 최소화해서 주려고 하거든요. 그냥 사실 예시 앱을 저희가 지금은 안 들고 왔는데 예시 앱을 보시면은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메뉴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이것만 클릭하면 되는구나 정도의 앱이라서 그래서 따로 별도의 튜토리얼은 제공하지 않을 예정인데 그런데 상인들한테는 사실 얘가 광고도 있고 실시간 저희가 뭐 켜거나 끄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약간 복잡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플 사용이나 뭐 디자인, 가게 등록 등의 이런 과정들을 그거는 저희가 따로 튜토리얼을 제공해서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사용자들이 편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저희가 다 쳐내기에는 이 정보나 컨텐츠가 좀 모으기에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홍대 맛집이라든지 뭐 이제 혼자 밥 먹기 좋은 뭐 그런 것들 여기도 보면 오늘의 혼밥 막 이런 데들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너무 예약만 하고 이러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재미의 요소를 더해드리고 싶어서 신촌 지도에 약간 땅 따먹기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어떤 구역을 방문을 하면 그 구역에 이제 색칠을 하면서 여기 땅을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드리고 이거는
페이스북으로 공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백스테이지가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신촌 MT 축제나 신촌 물총 축제 같은 이제 서대문 구청에서 이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그런 쿠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면, 사실 이렇게 지도를 채우다 보면 이게 사용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마일리지를 쌓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근데 이거를 다시 가게의 할인 쿠폰으로 돌려버리게 되면은 약간 가게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줄이고자 이제 신촌에 무료로 이제 열리는 그런 공연들이나 뭐 그런 정보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냥 조금 더 좋은 자리를 드린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이제 신촌의 전반적인 공간들을 이제 다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유도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더 확산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조모임이 저희가 아까 코어로 잡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모임을 하는 사람들 간에 이제 공유가 시작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이게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게임 같은 거 초대 보내는 거는 되게 내 자신이 약간 잉여스럽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게임을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보냈을 때는 아무리 이게 확산이 많이 된다고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모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계속 이제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유를 했을 때 예시 화면인데, 여기 지도가 있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일단 기본 정보가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여기서 원래는 처음에는 여기를 바로 눌렀을 때 바로 앱으로 연동되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러게 되면 약간 사용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운받는 버튼은 오히려 그냥 2분해서 따로 드렸고, 그리고 예약 내역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인들은 저희랑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온라인에서 쉽게 가입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저희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좀 면대면으로 진짜 영업을 하면서 계속 제휴처를 늘려갈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찾아보니까 저희가 신촌 번영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이제 상인들이 연합을 한 그런 단체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런 분들과의 연계, 그리고 신촌 플레이버스 이런 곳처럼 진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인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파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이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질문, 코멘트. 진우. 네, 진우. 나 말고. 그 광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디자인이 없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단 시각적으로 튀기 위해서는 제가 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해보면은 그냥 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돌아다니는 분들이 잘 캐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 시각화 자료가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약간 배너 광고처럼 갈 건데요. 거기 사진 배경화면을 따로 넣을 수도 있고, 색깔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저 연동되는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다양하고 직관적이면 편리하게라는 말이 다 너무 좋은 말이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상인들 입장에서 배너 광고를 할 수 있으니 광고 디자인까지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담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저렇게 하시고, 아니면 따로 뭔가 이미지를 주시면 그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주 고객이 학생인 거 맞죠? 네, 저 인근 대학생을 먼저 타깃을 하고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단체 공간 서비스도 있는데 지금 좀 어필이 안 된 것 같은데 주변에 인근의 뭐 작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장소를 대여할 때 저희 플랫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학생들이 주 타겟일 때는 이제 이거를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유료? 아 유료는 아니에요? 네, 유료 아니에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수익은 어떻게 발생시킬 거냐면 예약 건당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카페를 가잖아요. 그럼 네, 네. 돈을 카페에서 쓰잖아요. 네. 그럼 그 모임을 카페에서 하는 건데 그거랑 이제 학교에서 물론 자리가 없어서 조금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그거를 잘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충분히 돈을 내서까지 그걸 갈 수 있을 요인이 있는지 동의인지. 왜냐면 저는 돈이 없으면 카페 안 가고 그냥 학교에서 하길 원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막 되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LPS에서 음료를 굳이 시키지 않아도 한 사람당 2,000원 정도만 내면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모임 공간이 워낙에 없어서 신촌으로 나가긴 하지만 신촌에서도 막 계속 조모임을 하다 보면 하루에 커피 막 3-4잔씩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용자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카페랑 얘기를 해서 이런 그러니까 학생들이 굳이 음료를 시키지 않고 2,000원을 대신 내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를 여쭤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카페 제휴를 할 예정이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이 팀은 지금 아이디어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나왔고, 이 좋았던 점은 여기에 있는 이 6단계, unaware, aware, find, try, use, tell이라고 하는 6단계를 각각 어떻게 진행할 거자 하는 걸 갖다 일반 유저하고 상인 유저하고 이해관계자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한 프로모션 전략을 갖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체계화 시켜가지고 프로모션 전략을 정했던 점, 인게이지먼트 전략을 정했던 점이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고 또 지금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바꿨기 때문에 서비스로 서비스 성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서비스의 성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조금 이제 있어야 될 텐데. 두 가지 점에서 나는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아까 하나 코멘트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저런 비율을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페이스북이 처음 시작할 때 하버드 애들끼리만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지. 그런데 이제 그게 풀어져서 이메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때가 됐다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지금 여기 신촌에서 시작하는데 여기 홍대 앞 여기 가로수길, 뭐 여기 소호, 뭐 이런 식으로 확장되려고 하면은 이걸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우리가 이제 학생으로서 서비스 디자인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학생이라고 하는 주 사용자의 스페시픽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은 스코프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처음 시작은 여기 신촌에서 시작하지만 그게 여기 압구정, 여기 소호, 여기 뭐 헬싱키 이렇게가 되려면은 그러려면은 그 안에 어떠한 요소들로 우리가 이걸 플랫폼화 할 거냐 하는 걸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막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상인과의 연결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영업을 뛴다라고 하는 게 폴스케어하고 다른 점이긴 하지만 위치 기반의 지금 장소 예약 서비스들이 꽤 많거든.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 차별점이 뭘까? 이 서비스의 차별점이 뭘까? 지금은 서비스가 이렇게 탁 선회하면서 옛날에 공공 서비스로서 가지고 있었던 특징점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집어넣을까를 갖다가 고민해 보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 내용이 너무 조금 평범해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수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나머지 팀은 시간 관계상 그냥 우리 보면서 넘어갈게요. 우리 그 왓썹 원썹 스테이블하게 요새 아주 열심히 잘 준비를 갖다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버스킹 어라운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팀 Q, 그 다음에 골목대장, 그 다음에 우리 페이퍼 플레잉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6단계를 갖다가 보는 동안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 그 각 단계별 그 트랜지션이 얼마나 매끄럽게 전달됐는지, 그래서 unaware 단계에서 aware 단계로, 그 다음에 aware 단계에서 find 단계로, find 단계에서 know 단계, know 단계에서 use 단계로, use 단계에서 tell 단계인데, 특히 use에서 tell로 넘어가는 그 파트를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모든 팀에서 지금 보면은 use에서 tell로 넘어가는 단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화됐으면 좋겠다고. 막 처음에 시작하니까 unaware나 aware 쪽에 이제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물론 unaware나 aware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게 플랫폼화 되려면은 use에서 tell로 넘어가는 단계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우리 그 인게이지먼트 전략인데, 혹시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면 자, 이제 24번째고, 이제 요번에 하는 거는 우리 인터널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어드밴스 토픽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할 거고요.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전체 이제 남은 일정을 갖다 한번 볼게요. 그럼 오늘 우리 서비스 디자인 실행에 있어서 이제 어드밴스 토픽들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서비스 디자인의 평가, 서비스 디자인된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걔네들을 갖다가 코크리에이션 할 거냐 하는 얘기들을 갖다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서비스 디자인 최종 발표 4시부터 6시 반 넉넉 잡고 잡았어요. 그래서 장소는 아이콘스 이야기 됐고, 그래서 코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드레스 코드는 자유분방? 자유롭게 하되 그 팀에서 그 꼬말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그냥 저희 자유롭게 하기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로 했고요. 세 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 심사자가 세 분이 오신다고 그랬고, 최선미 교수님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 분이지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그래서 세 분이 오시고, 그래서 뭐 세 분 다 굉장히 서비스 쪽에는 그 전문가들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임팩이 있는 분들이어서 충분히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코멘트를 갖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6월 11일 날이 이제 우리 마지막 수업이고, 발표 끝난 그 발표 끝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개인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개인 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갖다가 좀 이따 할 텐데, 그거 하고서 이제 마무리를 갖다가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6월 15일 날 월요일이 그 수업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그 모아놓은 데이터들, 자료들을 아카이브한 것들을 제출하는 게 6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그 6월 15일 날 있고, 그 다음에 6월 29일서부터 8월 9일까지 5주 동안 서비스 디자인 화이트 페이퍼 작성인데, 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하나씩 할게요. 최종 발표회는 각 팀별로 10분 발표, 5분 토론. 표준 형식 없어요. 10분 동안 뭐를 해도 돼요, 여러분. PPT를 깔아도 되고, 아까처럼 펄쩍펄쩍 뛰어도 되고, 뭐 롤플레잉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돼. 가능한 한 형식을 좀 파괴했으면 좋겠어.
우리 서비스 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뭔가 좀 새로운 특색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자 했으니까. 그리고 연극, 영화, 스토리텔링, 스테이징들 다양한 양식을 갖다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다음 장에 있는 심사 기준에 따라서 외부 심사위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에 대해서 다 같이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심사 기준을 보고서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그 평가 결과는 화요일 날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우리 수업할 때 그 전까지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팀별 그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할 거예요. 그래서 별도 딱 10분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임팩트 있게 그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에 끝내고 심사위원님들 총평 듣고 그리고 이제 난 심사위원님들 모시고 뭐 식사 대접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갖다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적어도 수업 시작하기 1시간 전에 행사장 아이콘스룸에 와서 거기 컴퓨터에 잘 세팅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꼭 확인하기 바래요. 그래서 4시 정각에 시작할 수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갖다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평가 그 기준이에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수업했던 제일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교재를 가져보면은 좋은 서비스가 가져야 될 10가지 조건들을 갖다 우리가 설명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easy, equipped, agile, reliable, timely, customizable, nurturing, integrity, harmonious, delightful 이렇게 10가지를 갖다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결과로 나온 서비스 그 자체의 특성을 갖다 평가하는 거예요. 뭐 밸류 프로포지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내용들도 물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넣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저 서비스 자체가 얼마나 이지하고 이킵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분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이 3가지 척도 desirability, feasibility, viability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 나눴어요. 그래서 얼마나 갖고 싶어하는, 쓰고 싶어하는 그런 서비스냐,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서비스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했었을 때 어떻게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이익을 갖다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 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동안에 잘 전달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평가를 우리들도 하고 외부 심사위원들도 할 거예요. 질문. 그때 그 50대 50일 다 지나가셨는데 심사위원 50이랑 저희 학생 50대 50으로. 없어요? 질문? 그 피저빌리티 질문에서요. 블루프린트 전임의 스케일 테이크홀더 맵 프로타입 등이라고 하셨는데 4가지 요소는 필수적인 건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중 아니더라도 이제 서비스에 걸맞는 거 몇 개 잘 이렇게 버무려서 하면 됩니다. 필수적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그 작업 과정에서 주 광고는 체계적으로 잘 진행 내용인가 하는데 저희 그 수업을 같이 들었던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최종 발표를 받고 연극이라든지 스토리텔링 같은 걸로 하면 저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심사위원들.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그런 백데이터가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과거에 보니까 어떤 팀들은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주려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출할 내용들을 미리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심사위원당 한 분씩을 가져온 팀들도 있었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팀들도 있었어요. 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 이게 그 심사위원들의 신뢰성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다 하는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게 발표의 주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또요? 그 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수업의 마지막 개인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하면서 그 이노베이터의 10가지 얼굴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요? 10가지 얼굴 기억했던 기억이 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수업을 갖다 하고 나서 난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어떤 식으로 이 서비스 디자인이 그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PPT 한 장이에요. PPT 한 장이고 글을 많이 쓰고 이러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의 커리어를 어떤 쪽으로 영향을 갖다가 받았다든지 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개인에 대한 여러분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써봤으면 좋겠다. 한 학기 수업을 갖다 듣고 나서의 소회를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혹시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 리차드 부캐넌 교수라고 서비스 디자인 쪽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 카네기 멜론 디자인 스쿨의 딘을 하다가 재미있게도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라고 하는 중부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의 클리블랜드에 있는 좋은 대학의 경영대학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디자인 쪽에서는 굉장히들 존경하는 그 교수예요. 리처드 부캐넌이라고 그 CMU의 디자인 디파트먼트를 만든 사람인데 만들었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파운딩 멤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50분 동안 이 IXDA라고 하는 오르가니제이션에서 렉처를 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컨텍스트를 갖다 알고 원하면은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은 자막이 없어서 미안한데 그 동영상을 한번 보면은 서비스 디자인을 갖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볼런터리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그 서비스 디자인 하면서 느꼈던 거. 그래서 또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이런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제출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거는 다음 주 목요일이야. 그러니까 그 저거 끝나고 나서요. 최종 발표, 팀별 발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까지 주는 그 서비스 디자인 아카이브는 우리가 4단계를 거치면서 아카이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스커버 단계, 디파인 단계, 디벨롭 단계, 딜리버 단계를 갖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 모아놨다고. 다시 가서 보라고. 다시 가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페이퍼 플레인 같은 팀은 이제 엄청난 웍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가서 보면은 이제 그 디스커버나 이 디파인이나 디벨롭 단계하고 지금의 딜리버 단계에서 나온 최종적인 산출물들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서 그 내용들이 보고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흘러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능한 그 로우 데이터를 갖다 드세요. 이걸 막 이쁘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거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보고 그리고 또 이 수업을 갖다가 듣는 다른 사람들도 보고 또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서비스 디자인 화이트 페이퍼를 갖다가 작성하는 데도 활용하고 그럴 용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멋있게 이렇게 만들 필요 없어. 오히려 그것보다는 데이터의 컴프레hensive니스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갖다 에디팅 가능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팀 프로젝트 낼 때 전체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갖다 이미지로 딱 얼려가지고 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미지 얼리지 말고 이미지 작업하지 말고 그냥 로우로 돼 있게 텍스트 다 올라가 있고 그 각각 수치도 그냥 수치대로 표로 다 올라가 있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당연히 옵셔널이에요. 당연히 옵셔널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매번 서비스 디자인 수업을 끝나고 나면은 그 학기에 서비스 디자인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아까 아카이브에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서비스 디자인 화이트 페이퍼를 만들어요. 지난번에도 만들었고 그 지난번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볼런터리한 거고 6월 29일서부터 8월 9일까지 5주 동안 해요. 5주 동안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해놨던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컴파일해서 하나의 화이트 페이퍼로 만들어서 주로 이제 외국이나 국내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쉐어해요. 그런 역할들을 갖다 주로 하고 그리고 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요번 학기 지난번에도 우리 민철이가 물어봐서 얘기를 했는데 요번 학기에 우리 6개 팀 프로젝트 퀄리티가 참 좋다고 생각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을 갖다 같이 하면서 요번처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기간 동안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의 얘기지만 그 이제 각 팀의 그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실제 그 서비스 프로포절로 만들어서 이 VC들이나 그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펀딩을 리퀘스트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팀에서 우리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팀이 그 팀에 한해서야. 그러니까 모든 팀이 다 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했었을 때 이거 우리 이 서비스는 꼭 한번 실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팀이 있으면은 이런 마치 협동조합처럼 그렇게 해서 이 2015년 서비스 디자인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돼서 그걸 갖다가 이제 펀딩을 받고 펀딩이 될지 안 될런지 뭐 진행해 봐야지 아는 거지만 하여튼 트라이를 해보는 그런 작업을 갖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의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우리 전체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하는 데에서 그쪽 이제 사람들한테 분들한테 외부 심사위원들한테 그 좋은 코멘트를 많이 듣고 또 그 해당되는 소개도 많이 받고 그러는 게 중요한 단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용도로 쓰는 게 이 서비스 디자인 백서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포트폴리오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내가 아는 그 국내외에 있는 뭐 VC나 전문가들이나 스타트업 도와주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포를 해요. 배포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투자를 갖다가 받고 진행을 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 진행하기 때문에 한 6주 정도 진행이 되고 상당히 그 손도 많이 가고 그러는 작업이어서 목표는 한 팀에서 1명 정도 관심 있는 사람. 우리 팀은 뭐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한 팀에서 1명 정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 그 화이트 페이퍼 작업을 갖다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음 주까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실제 이 화이트 페이퍼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할 거예요. 질문. 공지사항 얘기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다 끝났어. 간단하게 네 가지야. 첫 번째 네 가지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를 조직 내에서 스테이블하게 컨시스턴트하게 집행을 해야 되잖아.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이런 4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는 우리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외부 사람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 였으면은 내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하는 방침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제공자, 우리 펌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위임을 할 거냐에 대한 지침들. 그 다음에 FAQ, 여러분 서비스에 대한 FAQ하고 가이드, 사용 가이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이런 단계들이 실무 작업들이에요. 이제 요 단계는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갖다 진행할 때 여러분들의 그 멤버들이 그 잘 하면서 진행해야 될 4가지들이에요. 그래서 요 4가지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내용들을 갖다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아마 보면 대충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오퍼레이션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4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서비스에 런칭이 되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혁신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좋은 그 오퍼레이셔널 방법을 한 4가지 정도를 갖다 여기서 역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레버리지 파트너십을 갖다 만들고, 그 다음에 셀프 레플리케이팅, 자기 복제를 갖다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모델, 아까 얘기했던 여기 신촌이 여기 압구정이 되고 여기 가로수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셀프 레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고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기초 초석을 갖다가 다지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파트너십, 세 번째가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랫폼화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제일 약한 팀이 그 팀이야. 신촌 팀이 제일 약하고 나머지 팀들은 지금 어느 정도 다 지금 플랫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특히 이제 인천공항에서 탈피돼서 중고 서점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플랫폼화 되어 있어서 그 이 조금만 더 리파인하면 될 거고, 이제 여기 신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익스텐션하는 플랫폼화 작업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셀프 레플리케이팅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트리플 버텀 라인, 이쪽 제공하는 사람들과 제공받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주는가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비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비전 만드는 작업까지를 갖다 하면은 이 자체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을 할 때 그때 거기다 삽입하면 돼요. 거기다 최종 보고서를 할 때 삽입을 해가지고 이 여러분들의 화이트 페이퍼가 이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완 컴플리트 셋이 될 수 있게 그런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지금은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하지만 민철이가 의견 수렴을 하나 해줘야 될 거는 이 최종 화이트 페이퍼를 위한 아카이브를 제출을 하는 게 지금 현재 15일로 돼 있어요.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너무 급하다 생각이 들면 그걸 뒤로 좀 미룰 수 있어. 뒤로 좀 미룰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학 플랜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때 내고 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제일 많이 미룰 수 있는 거는 22일, 23일 이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2, 3, 4, 2 그때까지 미루는 게 필요한지 미루게 된다면 언제까지로 미루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 의견 수렴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질문, 코멘트. 수업 시간이 늦었어요. 미안해요. 자, 이걸로 마칠게요.